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간경제 라이브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좀 자리가 허전하죠. 박앵커가 생방송이 늦게 끝나가지고 약간 늦게 온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당분간 한 5분, 길면 10분 정도는 저 혼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맞춰서 또 봐주시고 계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간경제 라이브 글쎄 지금 파트너가 없으니까 바로 좀 경제 이야기 좀 하면서 진도부터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뉴욕 증시 얘기들, 뉴욕 증시나 우리 한국 증시나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이따가 박앵커랑 한번 쫙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랑은 경제 뉴스 잠깐 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오늘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니까요.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지난 간밤에 뉴욕 증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일본은행이 통화 완화적인 스탠스를 좀 선회할 거다, 바꿀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너네자산운용에서도 시즌2 시작하면서 잠시 얘기를 했었던 거기도 하고, 일본에 대한 증시 반등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통화 완화적인 정책이 언제까지 계속 갈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그 너네자산운용 통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요즘에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일본은행이 이제 YCC라고 해서 일드 커브 컨트롤, 이 정책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해서 통화 완화적인 정책이에요. 어떤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을 계속 컨트롤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을 일정 구간 안에서 이렇게 계속 가져가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갑자기 이제 저 보라색 선인데요. 치솟을 때도 일본의 장기 금리는 계속 그 박스권 안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컨트롤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상한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요즘에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년물 국채를 지금까지 0.5% 안쪽으로 계속 컨트롤을 했었는데 이것보다 더 상한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왜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나 영향을 받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화면에서 밑에 아무도 없으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아무튼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엔화가 굉장히 약세 구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달러는 뭐 강세 기조가 어느 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통화 정책에 대한 것 때문인데, 자, 엔캐리가 청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화 정책이 조금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이 좀 느슨해지면, 아니면 좀 선회하면, 엔캐리 청산이란 게 뭐냐면, 엔이 워낙 낮았으니까 가치가, 이걸 사가지고 금리가 높은 다른 자산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해외 자산을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건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엔화로 샀었던 해외 자금, 해외 뭐 채권이랄지 부동산이랄지 이거를 이제 회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해외 자산이 매각되면서 해외 주요 글로벌의 국채 금리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파는 거니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엔 저 달러 강세인데 이게 좀 바뀌면서 엔화가 강세를 기록하고 상대적으로 엔달러 환율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 미국 증시도 좀 출렁이기도 했고, 어떤 국채 금리에 대한 가격 하락의 부담감이 계속 있는 거죠. 물론 일각에서는 야, 이거 이해는 하겠는데, 그리고 이 시나리오는 이해하겠는데 약간 좀 매도에 대한 압박들이 좀 오버된 거다 라는 얘기도 분명히 시장 안에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오늘 뭐 이번 통화정책 회의 얘기도 나오고 YCC 장기금리 어떤 확대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그렇고 뭐 환율 시장, 그러니까 외환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당연히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안 받을 수는 없다 보니 이제 YCC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좀 잘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지난 12월 당시에도 관련해서 좀 단기적인 변동성이 미국과 우리나라에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신경은 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얘기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통화 완화적인 스탠스들이 좀 달라질지, 그 뉘앙스가 달라질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이 언제까지 완화적인 정책들을 계속 뭐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일본 중앙은행의 결정들 한번 지켜보도록 하면서 되게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뭐 방송이 늦게 끝났으니까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방송도 방송인데 네, 제 앞에서 여기 주차장 6바퀴를 돌아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차주께서 너무 천천히 가셔가지고 그게 한 5분은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관계자 여러분. 근데 되게 막 뛰어와서 그런지 머리 스타일이나 뭐 그런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고 청순하고 좀 그래 보이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빨리 마이크 켜시고. 금요일이니까. 네. YCC에 대해서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하셨어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이거는 다른- 그냥 저 혼자 썰 풀면 되는 거라. 네. 그럼 다른 거는 네, 그래서 이제 증시는 네, 제가 하고 박앵커와 함께 정리하는 걸로 아하. 했는데 네, 제가 YCC 얘기는 맞겠는지 모르겠어요. 잘하셨겠죠. 나중에 네. 다시 보기로 다시 보세요. 네. 맞겠을 거예요. 맞겠을 겁니다. PW 마리아님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생방송 끝나고 최대한 뛰어오는데 가끔 이제 생방의 RT가 한 1, 2분씩 늦어지면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초 단위로 인생을 살고 있는 박앵커이기 때문에 좀 정말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증시 뉴스 곧장 전해드릴까요? 증시는 이번 주는 좀 멀미 났어요. 토 나왔어요. 네, 네, 맞아요. 진짜 뭐 롤러코스터 얘기도 참 많이 네. 있었는데, 그냥 이거는 딱 완전히 들어맞는 뭐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 찰리 채플린 그 얘기 했잖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그러니까 코스닥은 좀 변동이 심했습니다만은 코스피는 지수만 보면 그냥 평이했던 한 주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 그냥 기수만 체크하신 분들은 뭐 강보합 이어졌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와 안에 여러분 종목들 등락 보시면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진심으로 이번 주는 어딘가 가고 싶었어요. 저는 도망치고 싶었던 게 떠나고 싶을 때 있지. FMC도 있었고 실적 시즌인데 미국 네. 국내에서 실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내장은 수급이 난리 부르스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브리핑을 할 때 보통 핵심 스토리를 이렇게 잡아야겠다라는 게 있는데 네. 방송을 할 때 핵심 스토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고 축약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방송을 전달하기 가장 힘들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거기다가 돈을 잃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심리도 안 좋고 그래서 방송 이후에 뭐 이렇게 출연자 얘기에도 악플이 많이 달리고 이런 네. 맞습니다. 예. 그런 한 주였어요. 장원학 씨 3대 전설님 안녕하세요. 병준님 안녕하세요. 모두 안녕하십니까. 장원학 씨 3대 전설님은 처음 처음 뵙는 것 뵙는 같습니다. 아이디입니다. 너무 BOJ 반갑고 뉴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12시에 무슨 하나 궁금한 점은 네. 장원학 씨 3대 전설은 누가 뽑아주는 건지. 입니다. 네. 그렇고 BOJ 관련한 뉴스는 아직 안 열렸으니까 뭐 네. 여기에 대한 뉴스는 없는데 이와 관련된 여기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포인트 중 하나인 YCC 완화에 대해서는 제가 박앵커 오기 전에 잠깐 살짝쿵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네. 돌려서 보셔도 되고 끝나고 보셔도 되고. 12시에 이제 일본의 중앙은행이 YCC 장기금리 폭을 상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증시 단기 변동 정도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축약하면 요 한 문장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5분 동안 떠들었는데 아주 깔끔했습니까? 간단합니다. 네. 말씀하셨다고 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12시에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지 보시고 아마 예. 그 일정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은 조금 더 변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12시 이후에 시장 판단을 좀 들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YCC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뭐 이거는 이렇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기보다 이게 왜 중요해서 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원리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서 왜냐면
일본 Y70 뭐 이게 왜 미국이랑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데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썰을 풀어봤고 앞에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 참 항상 증시 반가운 분들, 마리아님, 너무나도 병재님, 진원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와, 그니까요. 우리 그 배터리 아저씨께서도 에코프로 이제 조심하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2차 전지에 대한 급락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증시 주간 뭐 굵직한 내용들 너무 많아서 일단 다는 못 넣었고 네 네. 가지 분야로만 좀 추려봤습니다. 일단 뭐 미국의 빅테크 실적들 이번에 굉장히 많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졌고요. 메타나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보면 AI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점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AI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추가 장기 시세에 대한 기대감들이 꽤 생겼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이나 이제 메타의 실적 내부를 들여다보면 광고 매출들이 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경기가 괜찮구나. 기업들이 광고에 돈 쓴다라는 건 살만하다라는 뜻이다 보니까 광고 매출, 미국 경제 탄탄 여기까지 이어진 거죠. 그리고 인텔이 이제 오늘 금요일 아침에 저희가 시간에 장 마감하고 실적을 내놨는데 이게 가이던스 상향이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오늘장 반도체 이제 붐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키웠다가 이 YCC 이슈가 살짝 치면서 시장에서는 반도체 쪽도 탄력을 세게 키워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반도체 잘 갈 것 같았는데 하다가 뒤통수 맞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근데 그래도 사실 전반적으로 뭐 앞에서 얘기해 준 것처럼 뭐 주요 빅테크 실적들 잘 나오지, 가이던스 상향되지, 그 다음에 고용 좋지, 소비 괜찮지, 미국 GDP 예상치 상회했지 하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어쨌거나 받쳐주잖아요. 연준이 항상 하는 말이 매번 그때그때 지표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건데 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있었던 FOMC에서 25bp 올리는 거 이건 뭐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대다수가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9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얘기가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네. 예, 확률도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FMC에서도 연준은 뭐 파월 의장은 지난번과 거의 달라진 바 없는 얘기를 했었어요. 말씀 주신 대로 뭐 데이터에 의존해서 보겠다라는 거였는데 계속 오늘 이제 GDP 데이터도 너무나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에 좀 더 긴축을 단행할 수 있지 않을까. 연준이 긴축을 할 만한 뒷주머니를 찬 느낌이죠. 경제가 좋으니까. 그래서 그 긴축에 대한 불안감 일부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막바지다라는 게 아이, 뭐 형성이 돼 있기 막바지지. 때문에 긴축 불안은 살짝 올라왔으나 아직까지는 크게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참 이유도 올렸잖아요. 25bp. 맞아요. 라가르드 누님도 라가르드. 라가르드 응. 어, 라가르드. 라가르드 누님도 이제 그 파월 형님이랑 똑같은 얘기를 맞아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앙은행 다른 데에서는 그래도 뭐 영국 물가 잡히고 이렇긴 합니다만 독일 경기도 안 좋고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물가 좀 잡아보겠다라는 기조가 강합니다. 라가르드 누님 너무 멋있어. 나 라가르드 닮았다는 얘기 들었어. 머리 스타일 때문인가 봐. 그건 아닌데. 그것도 이준이가. 이런 얘기는 이런 친구 실명은 방송 꺼지면 해줄래요? 저희 이제 방송 동기였던 네. 친구가 제가 이제 머리가 짧다 보니까 옐런 장관 혹은 라가르드 이렇게 자꾸 거기는 닮았다고. 그레이빛이잖아요. 그레이빛 그러니까 머리가. 내가 나이 들면 그렇게 되겠다 이거지. 아무튼 아, 그렇습니다. 염색할 거야. 네. 네. 자, 국내장의 이벤트로는 2차 전지의 극심한 변동. 오, 26일 오후 1시까지는 2차 전지는 약간 성공 신화, 절대 불패 신화를 써가는 그런 시세의 분출을 보여줬습니다. 개인들의 강력한 베팅, 거기에 쇼스퀴즈 현상까지 이제 벌어지면서 정말 대형주가 막 20% 급등이 이제는 익숙해질 만큼 연일 시세 분출을 했다가 그 1시 이후에 정확히 에코프로가 고점 대비 저점 30%까지 빠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깜짝 놀랐잖아.
코스닥이 그날 5% 이상, 5.5%, 5.7%까지 낙폭을 키웠었어요. 그날 하락 종목 개수 보고 내가 기가 차가지고 그 5.7% 빠질 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하락 종목 개수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70개 제외하고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장이 연출이 됐고 그런 장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던 어제 2차 전지 종목들의 추가 하락이 나왔고요. 솔직히 저 26일 있잖아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그날 너무 바빠가지고 잘 못 보고 있었어요. 음. 근데 나중에 다 마감이 됐는데 본부장님이 오시더니 2차 전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야. 그래서 뭐 하나도 못 봤다고. 그래서 봤는데 2차 전지 관련하거나 이제 관련 주변 종목들이 다 그 일중 차트가 이렇게 가다가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그림이 다 똑같아. 근데 사실 공통적으로 여러 개의 종목들이 똑같이 이렇게 솟았다가 쑥 꺼지면 거의 유럽 위기 사태 정도는 나야. 다 같이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빠지는 건데, 야, 2차 전지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거 보고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날도 뭐 엄청 많이 빠지기도 했고, 이게 그래서 26일 날 사신 분들이 있대요. 많아요. 많겠지. 그날 인증샷을 많이 봤는데 저도 더 이상 벼락 거지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뭐 팔아서 2차 전지 샀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 그래서 그날 오전장에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다른 섹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있다는 거야. 그걸 팔고 넘어갔던 거지. 그랬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얼마나 처참해. 그래서 사실 저는 2차 전지가 한번 탈출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단기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 주가 저희 누구도 예측 못하지 않습니까? 뭐 끌고 가실 분들이야 끌고 가시는 건데 단기적으로 정말 빚내서 뭐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을 위해서 뭐 그분들도 이런 리스크 감당하고 들어갔겠지만 사실 그냥 모르고 사신 분들 많으실 거야. 나만 그렇죠. 없어라고 포모 때문에 생각하고. 포모. 그런 분들에게는 와 이게 얼마나 쫄리는 일인지 그냥 경험으로 끝날 수 있게 자산 손실로 끝나지 않게 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 이건 처음 알았네요. 그 배터리 아저씨가 조심하자고 한 것만 얘기 들었는데 방송 녹화를 하고 방송 되기 전에 이미 급락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니 뭐 소문이 와우. 났겠죠. 와우. 그분 야 조심하랬대 이런 입소문이 나면서 카페에선 약간 이미 돌았겠지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와우. 들고 사실 뭐 한 사람의 이제 발언에 너무 이렇게 시세가 좌지우지 되는 게 옳은 건 아닐 겁니다. 그분이 주는 뭐 인사이트가 뭐 귀할 순 있지만 그런 시세가 너무 이렇게 주가를 연동시키는 건 조금 무서운 일이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파월보다 배터리 아저씨의 영향력이 국내장에서만큼은 네. 그렇죠. 뭐 FOMC 뭐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그런 장이었죠. 야. 이진원님 말씀이 맞아요. 원래 이런 장인데 증시라는 게 원래 이런데 수요일은 좀 너무했다. 약간 탐욕이 그러게. 공포로 바뀌는 순간을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실적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확정 실적과 함께 IR이 있었고 네. 자동차들도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반도체 쪽은 실적이 다 안 좋았죠. 그런데 감산을 하겠다, HBM 투자하겠다, 4분기에 실적 좋아질 것 같은데 특히 반도체 사업부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어요. 이게 어제장에서 SK하이닉스 9% 급등, 반도체 종목들 다 올라갔던. 난 뭐 잘못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오른 줄 알았어. 하이닉스가 9%. 야. 그런 때도 있어야죠. 이런 시세가 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미국 빅테크 그리고 반도체 업체들 전부 다 어찌됐건 AI에 베팅을 한다라는 거고 그게 수요가 있으니 이렇게 캐파 증설을 하겠다라는 걸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을 갖더라도 반도체가 어찌 보면 계단식 상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나. 오늘 뭐 반도체 쪽이 강하지 않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또 혹은 그 이후로 시세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나름의 확신의 한 스푼을 던져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피크아웃 뭐라고 이러면서 계속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수개분기 내가고 있습니다. 좀 아까워. 근데 자동차 현대차 실적 잘 나왔을 때가 하필 26일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은 느낌이고
못 받아갔어. 어제도 주가가. 사실 그 2차 전지 변동에 후폭풍 맞고 있던 아. 상황에 기아 실적이 나왔어요. 다행히 기아 실적을 보고 기아 영업이익을 보고 나오고 있는 증권사 평을 쭈르륵 봤더니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는 공통된 의견이 있어서 오늘 방송에 한 줄을 추가하긴 했었거든요. 뭘요? 근데 제가 그 이제 기아 저평가 얘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시총 대비 이익이 좋은데 네. 시총이 더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짚었던 바가 있었는데 장초에 기아가 한 4% 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지금은 한 아까 2%까지 보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도 찾아보려고 막 들어왔는데 네. 기아가 어디 그 있을까요? 찾느니 그냥 포털에 기아를 쳐보시는 건 어때요? 그러게요. 어디 있을까요? 현대차 먼저 찾으시면 옆에 있지 않을까? 이거 여기 있다. 지금 2%. 2%. 네. 네, 나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쪽이 계속 판매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 부품사들도 오늘 비교적 선전하는 흐름이 있었고, 오늘 장은 조선이 좋다라는 점 눈에 네. 띄더라고요. 조선과 조선 기자재 피팅 쪽이 상당히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다음 주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 짱이단님 안녕하세요. 오늘 좋고. 또 새로운 아이디 분들이 두 분 계셔서 너무 짱이나님 좋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지켜주시는 우리 병재님, 마리아님, 진원님도 좋으시고 새로운 근데 분들도 환영합니다. 뭐 앞서 얘기했지만 응. 에코프로는 BM이랑 같이 또 5%에서 6%또 올라가네요. 아까 더 올랐었어요. 포스코인터도 그렇고 엄청 올랐다가 상승분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삼성은 다시 또 1.6% 빠지고. 오늘은 반도체의 뒤통수. 참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번 한 난이도가 주 진짜 계속 힘들었어. 올라가요. 네, 진짜 네. 너무 힘들었어. 뭔가 여러분 쉴 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원님 동감하지 않으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장을 안 보는 사람이면 장투가 되는데 네. 장을 보는 사람들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증시가 맞아요. 연출이 돼서 저도 어찌 보면 매매로 쳤을 때 투자자 스타일로 봤을 때 저도 조금 짧은 투자자거든요. 네네네. 한 일주일, 한 달 주간으로 그렇죠. 사고 파는 느낌의 투자자라면 그런 제가 거의 하루 반나절을 못 견디겠더라고요. 내가 만약 투자를 한다면. 그런 느낌의 장이어서 이게 정말 마음의 심지가 굳고 뚝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날 장을 너는 장을 안 보니까 장투가 되는 사람인 거지. 여러분 저는 삼성전자 회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대학교 등록할 때쯤에는 당연히 회복을 하겠지. 그 마음 갖고 있으면 좀 마음이 괜찮습니다. 그 할아버지 짤 생각난다. 왜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따님이 이렇게 주먹여주면서 네. 막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냥 약간 백세 노인. 네. 삼성 10만 원 간다 했잖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삼성전자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가는데 그런 느낌의 약간 투자자라고요. 우리 애가 5살이거든요. 15년 후에 설마 7만 원 후반대 회복 못 하겠어요. 하겠지. 인플레가 있는데. 하겠지. 마냥 인플레이션율이 못하면- 있는데 그렇습니다. 씁쓸하네. 진원님, 병재님 말씀도 그래요. 전형적으로 공감이 가는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네. 증시는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네. 네. 그리고 아까 YCC는 얘기하신 거죠. 네네. 그러면 영웅 팀장이 제일 좋아하는 생활경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부터 하루 이렇게 증시를 보면서 머리 쓰는 시간보다 이 생활경제 아이템을 고민하는 시간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아요. 오늘은 우리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수면의 질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는 다들 아실 겁니다. 치매나 불안증, 고혈압, 당뇨, 만성 질환을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한 것을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적정 수면 시간을 못 채우면 우리가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죠. 집중도도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꽤 있습니다. 자, 노동 현장에서 수면 부족으로 인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작게는 저희 같은 경우 방송 대본을 쓰다가 오타를 내는 것도 어찌 보면 수면 부족으로 인한 사고일 수 있죠. 그런데 좀 큰 사고들 미국의 스리마일섬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랑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미국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수면 부족으로 일어났다고요? 네,
미국의 우주 왕복선 챌린저 폭발, 유조선 엑손 발데스 기름 유출 사건, 정말 역사에 남는 이 굵직한 사건들이 모두 다 담당자의 수면 부족으로 인한 실수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나죠? 그냥 그렇게 무마려고 한 거 아니, 아닌가? 근데 이게 이런 큰 사고들도 사실 경제적 비용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그런 식으로 추산을 해보니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에서 수면 부족이 노동력 감소나 엄청난 생산 비용을 유발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나 노동력 감소 부분은 결근, 근무 태만 혹은 이제 제조업 쪽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렇게 집중력 저하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수면 장애로 인한 근로자의 결근 시간 합계가 연간 1,000만 시간에 달한다고 조사를 했고요. OECD 회원 5개국만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기준으로만 놓고 봐도 수면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해마다 897조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그러니까 수면 엄청나죠? 부족을 경제적 비용으로 어떻게 환산하지? 음흠. 신기하다. 그리고 인간의 수면 시간이 산업화로 인해서 계속 짧아지면서 이게 문제가 돼요. 그건 맞죠? 일단은 어디까지 거슬러 가냐면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너무 에디슨 형님이 잘못했네. 네, 전구를 왜 발명하셔서 에디슨 형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새벽에 불을 켜고 대문을 그러게요. 쓰고 불을 켜고 일하고 3교대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이죠. 네, 어떻게든 이렇게 네. 삶의 인프라가 발전하면서 노동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네. 학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일한 종이라고 인간이 뭐가요? 자기의 수면 시간을 줄이는 유일한 종이라고. 그래서 아. 수면을 좀 귀하게 여기고 수면 시간을 확보하려고 애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더 애석한 건 OECD 회원국 중에 한국인들의 수면 시간이 평균적으로 더 짧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OECD 주요 회원국 대비 한국이 한 3, 40분 짧은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불과 한 10년 전?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잠을 적게 자야 성공하고 잠을 최대한 새벽에 일어나야 옛날에 한창 새벽형인가 엄청 그래서 맞아요. 베스트셀러 되고 일찍 했을 때 일어나는 새는 피곤한 옛날에는 그런 일이 했죠. 근데 진짜 말해 주신 것처럼 한 10년 사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예. 그리고 오히려 수면 시간을 최소한 6시간에서 7시간을 보장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일 등률이 더 높다더라. 이런 쪽으로 많이들 변화하면서 이제 많이 자려고 하는데 문제는 저는 솔직히 요즘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몸이 좀 처지고 안 좋아지고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금방 피곤해져서 요즘에는 한 10시 반이면 자요. 예전에는 한 12시, 1시에 잤거든요. 10시 반에 자는데 오히려 더 질은 안 좋아진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수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적게 자고 많이 자고는 얘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 자는 사람이. 근데 똑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예전에 수십 년 전에서도 이파에서도 침대가 알아서 센서 달려 있어가지고 얘가 제대로 자고 있는지 렘 수면 시간은 얼마인지 막 이렇게 보여주는 침대도 있었고 얼마 전에 되게 나름 신선한 충격이었던 광고 중에 하나가 전현무 씨가 광고 모델이던데 베개 광고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기능성 베개 광고라고 해봤자 경추 올려주고 자세 편안하게 해주고 하는 거잖아. 오, 되게 신박했어요. 왜? 베개 안에 진동 패드가 한 4개인가? 5개가 있어요. 그리고 침대 그 위에 벽에 센서가 있어. 그래서 내가 막 뒤척여서 이렇게 해서 굴러 떨어질 것 같잖아? 그러면 이쪽 진동 그 패드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다시 이렇게 가장 수면하기에 최적화된 자세를 잡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뒤척뒤척 하는 것도 수면 질이 떨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야. 높낮이 조절을 계속 해주더라고. 여기 카메라 센서가 날 이렇게 보면 스캔하면서. 나는 걱정 인형이라서 딱 얘기 듣는 순간 걱정이. 전자파? 전자파도 그렇고 모든 기기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데 내 뒤통수에 폭발의 위험까지 갑니까? 그것도 스마트폰 걱정이고. 어떻게 씁니까? 멀리 두고 자야죠. 터져봤자 나에게 못 오게. 아니,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IT 회사니까 그것들을 다 커버해서 제품을 내놨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살짝 드네요.
걱정할 수 있잖아. 걱정은 내 자유잖아. 맞아요. 그리고 그대가 잠의 질이 떨어지는 교영님. 것은 조명 터질 수도 있으니까 조명 다 끄세요. 아니 너의 그 질에 떨어지는 건 내가 원인을 알아. 뭔데요? 너는 음식을 저녁에 먹어서 그래요. 또 음식을 저녁에 먹지 그럼 언제 먹습니까? 음식을 저녁에 조금 많이 먹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수면에 집중하지 않고 몸은 그것을 소화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네. 너는 잔다고 느끼지만 사실 몸은 소화는 깨어 제로 있는 콜라가 거죠. 도와주죠. 그만하죠. 저희 이거 지겨우실 겁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매주 이러고 앉아 있어가지고. 자, 뭐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수면 장애나 불면증, 과다 수면, 뭐 여러 가지 수면 장애 문제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2016년도 대비 작년 기준으로 43%가 늘었다고 합니다. 꽤 많이 늘어난 거고요. 왜 그럴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 그리고 노동 시간과 학습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유달리 높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온 여러 가지 용어들이 슬리포노믹스 혹은 슬립 테크 등이 있는데요. 슬리포노믹스는 오래된 말이에요. 1990년대에 나온 용어. 수면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경제 용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숙면을 돕는 침구, 매트리스 혹은 기기, 숙면을 돕는 의약품, 건강기능 식품 등까지 다 포함해서 슬리포노믹스로 일컬을 수 있고 우리가 2010년도 정도에 이 슬리포노믹스라는 용어 자체가 도입이 됐고 맞아. 이때 이파에서 막 나오기 시작했지. 최근에는 말씀 주셨던 그때 이파에서 나왔던 기기들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부터 이 IT 기술을 이 슬립 제품에다가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이 슬립 테크가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수면 상태를 IT 기기로 진단을 먼저 하는 거에서 처음 시작이 됐어요. 뭐 웨어러블 기기들인데 그쵸. 이어셋이라던가 혹은 스마트워치 같은 거. 요즘에는 스마트 링으로 그거 해준대잖아요, 이제. 난 스마트링은 좀 갖고 싶더라고. 맞아. 워치는 사실 손목 무거워서 제가 손목에 뭐를 잘 안 차는데 링은 좀 껴도 좀 좋지 않나. 링으로 이제 신체 그것도 해주고 건강 관리 해주고 그래, 그거는 결제도 갖고 된대요. 싶더라. 오, 이렇게 절대 반지가 되는 거지. 어. 그다음에 마우스도 잘하면 된다던데. 뭐 어떻게 클릭해? 어? 이렇게 클릭해? 아니 이렇게 움직이면 마우스 갖고 있는 것처럼 된다고. 아, 손으로. 재밌네. 왜 제가 네. 미국에서 이제 수면 부족을 공중보건 감염병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왜 미국 감염병이야? 중심으로 사회적인 현상으로 벌어지니까. 어. 그래가지고 슬립테크 분야가 그 이후로 더 성장을 했습니다. 처음엔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 수면을 진단하는 쪽에서 시작을 했다면 지금은 수면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쪽으로 맞아. IT 기술이 접목되고 있어요. 말씀 주셨던 그런 스마트 베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매트리스를 9개 영역을 나눠. 그래서 네. 어떤 쪽은 푹신하고 어떤 쪽은 딱딱하게 조절이 되는 거야. 온도도 각자 다르게 해주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 부부 같은 경우는 그 강도에 따라 경도나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 그런 것도 맞춰주기도 하고 요즘에는 먹는 유제품에도 수면을 돕는 유제품이 야쿠르트 아주머니께서 자주 권하시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이거 잘 잘 수 있어요 이러면서 주시면 이렇게 끌려가는 거 먹고 나서 아이, 그래서 그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사서 집에서 먹는다고요. 우리 야쿠르트 아주머니 얼마나 좋으신데 그러면 안 돼요. 좋지. 에이. 아이 흉흉하니까. 네. 그리고 온열이나 마사지 기능 갖춘 안대, 코골이 완화하는 양압기 이런 것도 인기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면을 잘 하기 위해서 습관을 들이는 게 저는 1번이에요. 그걸로 했는데 안 되면 내 몸에 문제가 있다 해서 기기들 도움을 받거나 병원의 도움을 받거나 하면 되는데 오후에 커피 안 드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 저녁 과식입니다. 저녁에 과식하고 저녁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하면 수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저녁에 야식 줄이시고 저 야식 요새 안 먹습니다. 저녁에 폭식도 줄이셔야 돼요. 잠자기 몇 시간 전에 내 몸은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자는데 집중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장마철 때 햇볕을 많이 못 받잖아. 그러면은 이제 멜라토닌 분비량이 몸에서 감소해요. 멜라토닌은 내 몸에 잘 자도록 돕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짬내서 햇빛 쐴 수 있게 산책도 좀 하시고 하루 30분 정도 걷는 거는 꼭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어요. 많이 자도 5시간? 적게 자면 한 4시간 정도예요. 평일에는. 그렇게 적은데 어떻게 살고 있나 싶으니 밤에 저는 진짜 요즘에 베개 되면 잡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내 수면 패턴은 정해진 것 같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조건 잔다. 근데 막 중구난방 12시에 잤다가 2시에 잤다가 한 10시에 잤다 이런 사람들은 수면 패턴이 내 몸이 IT 기기도 아니고 알림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에 중구난방을 맞춰주겠습니까? 내 몸을 소중히 다루십시오, 여러분. 자, 오늘은 슬립테크와 슬립토nomics에 뭔가 대해서 생활경제 살펴봤습니다. 끝나면 겁나 마음이 무거워져. 근데 좀 고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석해서 자꾸 얘기합니다. 오, 병재님 봐봐. 만보쟁이. 만보 겨루시고 야식 안 하시고. 병재님 수면의 질 좋으시죠?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아니 왜냐면 이 슬로포노믹스 얘기하고 슬립테크 얘기할 때 살짝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이 살짝 빠졌던 게 이게 예전에도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었고 되게 빠르게 이렇게 산업이 확장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잠잠하더라고. 그리고 생각보다 실제로 쓰는 사람이 없고 문제는 심각한 건 너무 잘 알겠는데 그래서 살짝 그랬는데 이제 다시 한번 좀 볼 때도 이슈가 됐겠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라는 생각 들어요. 해봅니다. 네. 뭐든 계속 야금야금 기술이 업데이트 되고 있는 건 보셔야 됩니다. 네네. 아무튼 결론은 과식하지 마시고, 네, 햇볕도 좀 쬐시고, 그러면서 좀 건강하게. 이제 장마 끝났다고 하잖아요. 네. 네. 너무 덥고 좀 힘들긴 하긴 하더라. 진짜 덥긴 덥더라. 맞아. 덥긴 더운데 그래도 좀 햇볕도 쐬시면서 여러분들 인간도 광합성이 필요합니다. 광합성 좀 하시고 하면서 좀 건강하게 수면의 질도 높이시고 좀 생활의 질도 높이시길 바라면서 주말에 일단 나가세요, 여러분. 음, 인사드릴까요? 네. 네. 주말 야외에서 많이 빛 받으시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희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